네, 안녕하십니까. 5단원 원소와 주기율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식 문제와 그 다음 서답형 문제 위주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번 문제입니다.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자에 대한 설명이고요.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번은 오답입니다. 2번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약 110종류이다 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118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4번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에 비해 매우 적다. 그렇습니다. 적은 원소들이 서로 화합하여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게 되죠. 5번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오답이 되겠습니다. 6번 원소는 성질에 따라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은 1번 그리고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7번 문제입니다.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학자들을 나타낸 것인데 시대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풀겠습니다. 데베라이너가 제일 먼저, 그 다음이 멘델레예프, 그 다음 모즐리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8번 문제입니다.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데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을 제안하였습니다.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오답입니다. 디귿 모즐리는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현대적인 주기율표를 만들었고요. 멘델레예프가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9번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0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라부아지에는 원소들이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하였다라고 했는데 원자 번호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학자는 모즐리가 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새쌍 원소들의 원자량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새쌍 원소설에 대한 설명이고요. 뉘렌즈가 아니라 데베라이너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하고 33종의 원소들을 성질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라고 했는데 데베라이너가 아니라 라부아지에죠. 라부아지. 4번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옥타브설에 대한 이야기고요. 뉘렌즈가 주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5번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상대적 질량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였다. 이것이 올바른 선지가 되겠습니다. 161번 문제입니다. 현대적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을 배열한 기준은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기율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는 모즐리가 만든 것이죠. 양성자 수, 즉 원자 번호 수를 기준으로 원소들을 나열하면서 화학적 성질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배열한 원소의 분류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율표의 각 가로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3번입니다. 현대의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게 맞습니다. 7개의 주기와 18개의 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습니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에는 주로 비금속 원소가 아니라 금속 원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탄소는 2주기 14족이 맞고요. 마그네슘과 염소는 같은 주기 즉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4번 문제입니다. 플로린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 즉 17족 할로젠 원소들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17족 원소들로는 F, Cl, Br, I 그 밑에는 아스타틴까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찾으시는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5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주기율표의 원소들의 종류부터 규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A는 수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 B는 플로린, C는 염소가 되겠습니다. 기억은 주기, 니은은 족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기억이 족이고요. 니은이 주기를 의미합니다. 니은 A, 수소는 1족에 있으나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원소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B와 C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원소는 이라고 했습니다. 광택이 있고 열이 잘 전달되면 전기 전도성이 있으므로 금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트륨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몇 가지 원소를 나타낸 것인데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비금속이 되겠고요. 리튬은 금속, 산소는 비금속, 마그네슘 금속, 칼륨 금속, 황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리튬, 마그네슘, 칼륨인 금속이 5번이 되겠습니다. 168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169번 문제입니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번 금속 원소의 수는 비금속 원소의 수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2번 금속 원소는 비금속 원소보다 전기가 잘 통한다. 전기 전도성이 높죠. 3번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보다 열을 잘 전달한다 그랬는데 열 전도성 역시 금속 원소가 더 높습니다. 4번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음이온이 아니라 양이온이 되기 쉽죠. 5번 비금속 원소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만 존재한다 그랬는데 고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6번 금속 원소에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얇게 펴진다. 금속의 연성과 전성에 대한 설명이죠. 7번 수은과 브로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 6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0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원소를 두 영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속 원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금속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수소는 영역 1에 속한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비록 왼쪽에 있으나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어지죠. 니은 영역 1에 속하는 원소들은, 즉 금속 원소들은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이다. 예, 그렇습니다. 금속은 대부분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귿 영역 2에 속하는 원소들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랬는데 비금속이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 가지 원소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주기 원소인가 라고 했으니까 아니오에 들어가는 것은 3주기 원소인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과 플로린이 가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니오가 리튬이니까 얘 기억에는 플로린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는 비금속 원소인가 적용할 수 있겠죠. 플로린은 비금속이고 리튬은 금속이니까요. 그 다음 니은 리튬과 같은 쪽 원소이다 그랬는데 리튬이 1쪽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도 1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리튬과 나트륨은 같은 쪽이 맞는데 기억은 플로린이죠. 같은 주기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디귿 니은은 양이온이 되기 쉽다. 나트륨은 금속이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2번 문제입니다. 주기율표 원소의 일부를 표는 주기율표 일부 원소를 가완하로 분류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름부터 적어주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륨이고요. 그 다음에 리튬, 산소, 플로린, 네온, 그리고 나트륨,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FG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리튬, 그 다음 나트륨, 알루미늄이 가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헬륨, 산소, 플로린, 네온이 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가는 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나는 비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원소들의 분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 물에 녹는지 여부라고 했는데 안 녹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녹는 거랑 안 녹는 걸로 구분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니은 광택이 있는지 유무. 이것은 맞죠. 금속은 광택이 존재하지만 비금속은 광택이 없습니다. 디귿 열과 전기가 잘 통하는지 여부. 이것도 맞죠. 금속은 열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높은 반면에 비금속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7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 그 다음 다라 보시면요. 가 같은 경우에는 1쪽에 알칼리 금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는 이쪽에 알칼리 토금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은 할로젠이 되겠고요. 할로젠 기체가 되겠고 18쪽은 비활성 기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분류로 따지면 가나는 금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라는 비금속이 되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가와나의 원소들은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니은 다에서는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원소가 있다 라고 했는데 할로젠의 브로민 같은 경우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디귿 가와나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다와라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라고 했는데 라의 18족 원소 즉 비활성 기체들은요 음이온도 양이온도 되지 않고 안정한 원자 상태로 단원자 분자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원소 이름부터 적어보시면 질소, 산소, 그 다음에 3주기죠. 그래가지고 알루미늄, 그 다음에 15족은 인, 그 다음에 E는 2족이니까 칼슘이 되겠습니다. A에서 E를 사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A, 질소죠. 공기 성분이며 과자봉지의 충전기체로 이용된다. 맞죠? 2번 B는 공기의 성분이며 생명체의 호흡에 이용된다. 산소이므로 맞죠. 3번 C 알루미늄이죠.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얇게 펴지므로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데 이용된다. 맞습니다. 4번 D는 비금속 원소이며 성냥 제조에 이용된다. 그렇죠. 정린, 백린이라고 하는 인을 사용해서 성냥을 만들게 됩니다. 5번 E는 전기가 잘 통하므로 전선에 이용된다 그랬는데 전선에 칼슘이 쓰이진 않고요. 전선에 이용되는 이제 대표적인 원소는 구리입니다. 구리. Cu랑 Ca랑 이제 철자가 비슷해서 혼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5번 문제입니다. ASD에 대한 자료인데 ASD는 각각 한 곳에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름은 알고 있어야겠죠. 수소, 그 다음에 나트륨, 네온, 그리고 염소가 되겠습니다. 1번에 A와 B는 같은 족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안에서 A, B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세로줄이 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B, C는 같은 죽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같은 가로줄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두 번 겹치는 B가 나트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동으로 수소는 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 원소라고 했으니까 C가 CL이 되겠고요. 마지막 남은 D가 네온이 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 금속 원소는 한 가지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 A, B, C, D를 찾지 않아도 당연한 얘기죠. 니은 ASD 중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D다 라고 했는데 C입니다. 디귿 A는 수소, B는 나트륨, C는 염소, D는 네온이다. 모두 맞네요. 따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